네, 시장 분위기 이렇게 바뀐 걸까요? 달콤한 기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 맞춤 코너로 이어갈 거고요. MTNW 김충성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도 오늘 기분 좋은 분위기 속에 연희가 함께합니다. 일단 오늘은 오전과 오후의 분위기가 다릅니다만 긍정적으로 오후로 갈수록 강해지고 있는데 일단 오후장의 분위기 어떻다라고 봐야 되는지 진단 먼저 내려주세요.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미국 증시 영향, 뭐 그럼 대외 변수죠. 뭐 이스라엘 쪽 그 전쟁이 좀 약간 좀 완화된 듯한 이런 그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뭐 견조한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침에 동반된 갭 말고는 그다지 상승폭이 좀 크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좀 제한된 등락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럼에도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얼마나 전 개인적으로 좀 화가 났었는데 시장을 보면 그래도 오늘 시장 모처럼 만에 좀 편히 볼 수 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 뭐 이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아침에 이제 시작하면서 동반된 갭을 제외하면은 그 폭들은 좀 미미하다라고 좀 했습니다. 좀 재미없는 이런 시장인데 그럼에도 탄력 있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 이슈가 좀 있었다라는 것. 네, 이 부분들 여러분들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여러분께서는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탄력 있게 움직였던 종목 중에 보자면 뭐 모비스 그 상한가죠. 네. 그리고 비츠로테크 이런 종목들이 좀 반응을 했는데 중입자 치료 관련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뭐 세브란스 병원이 연내에 그 중입자 치료기를 가동한다는 소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세게 반응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고 또 리튬 쪽으로 돌아와 보면은 하이드로 리튬 또 그 리튬 쪽에서 상한가도 종목들이 나오고 탄력들이 좀 세게 붙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리튬 포어스, 미래산업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탄력적인데 뭐 미국 증시 상승 과정에서 뭐 2차 전지주들이 좀 올랐던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또 리튬 가격 상승이라는 이슈도 있었어요. 이 외에도 이제 이슈적인 부분들이 동반된 섹터들은 물론 이제 시장 상승과 함께 많은 섹터와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만은 이슈가 있는 섹터와 종목들은 더 세게 반응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슈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뭐 상승했다고 해서 좀 안심하거나 이러지는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한 이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부분들은 좀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 뭐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가지면서 저희 전략에 대한 힌트들 가득 드려보도록 할게요. 공략할 종목 먼저 선정을 해보도록 하죠. 소개해 주실 첫 번째 종목을 제가 미리 받았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사실 제가 로봇 하면 위원님 생각이 항상 많이 나곤 했습니다. 네. 로봇이 급등세를 보이기 전에 초입에 여러 로봇주들에 대해서 타이밍을 잘 잡아주셨는데 최근에는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오늘 다시 가져오신 것은 다시 이제 상승 구간에 있다라는 저희 신호로 봐도 될지 종합적으로 포인트 짚어주세요. 아이 그럼요. 장단만 잘 맞춰도 간다. 예, 그렇죠. 뭐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 사실 뭐 시장 부진도 부진입니다만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가 뭐 소멸되면서 많이 좀 부진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섹터 자체에 이슈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기 친숙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종목 자체적으로도 뭐 이슈가 있죠. 뭐 개별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내년 초가 될 거예요. 뭐 양팔이 달린 그 휴머노이드를 내년 초에 뭐 출시한다는 이런 이슈도 있는데 이런 개별 이슈 외에도 이 로봇 섹터 자체에는 호재성 이슈가 즐비하다라는 것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차, LG 이미 이름 있는 업체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어서 뭐 경쟁을 좀 박차하고 선점을 위해서 지금 박차를 가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GS도 가세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이름 있는 업체들의 이런 행보 역시나 우리에게는 매매 팁이 된다라는 것, 섹터 전반에 기대감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조사 기간마다 수치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십에서 수백조 규모다. 뭐 시장 자체가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경제의 희망이다. 뭐 정부도 유니콘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 본다면은 각 업체들의 그 로봇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관련 이슈는 나올 거예요. 이 자체만으로도 종목들 쉽게 밀리지 않게 하는 견주하게끔 하는 이런 부분 모멘텀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겠고 자 차트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런 장단에만 잘 맞추시면 됩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MTN 머니투데이에 나오신
나오시는 전문가님들이 많이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바로 이런 시점이 아닙니다.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이런 장단,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런 장단만 잘 맞추면 되는데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저점에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관련 이슈 모멘텀으로 작용하겠죠. 뭐 주가도 지금 최근 하락에 의해서 가격 매력이 발생이 되어 있죠. 저가 매수세를 자극하기에 충분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선 여러분들이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한 14만 5천 원 정도가 보입니다. 지금 가격이 14만 2천 원대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눌린다 13만 원 정도도 괜찮은 가격입니다. 뭐 15만 원 아래면은 괜찮다라고 보시면은 좀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목표 주가는 우선 이 앞단 쪽 못 미치는 마디 가격이죠. 20만 원 정도 설정해 드리겠고 손절 가격은 12만 원 우선. 사실 손절은 의미가 없어요. 더 사도 되는 가격? 앞으로도 오를 거니까. 네, 하지만 그래도 방송이니까 손절 가격은 12만 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종목마다 칼같이 손절 라인을 지켜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종목도 있는데 계속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가도 된다. 이제 다시 한번 장단이 왔다라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반등 주고인 로봇주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자, AS도 저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지난주 이 시간에 저희가 받아본 종목인데요. 레이저셀입니다. 장중에는 다시 한번 1차, 2차 매수 가격이 좀 오기도 했어요.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할지 아니면 추세 전환의 신호가 오늘 온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의 흐름에 의미를 둘 수 있는지 AS 부탁드려볼게요. 지난 8월 후반에 이제 추천을 한번 드렸었고요. 네. 그 이후에 70%가 한번 수익을 올랐었기 챙겼죠. 때문에 네. 장단 잘 맞췄었죠. 이번에도 충분히 내려온 자리에서 여러분께 바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을 제외하면 장 자체가 좀 안 좋았죠. 수익률 자체는 미미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억해야 될 거는 관련 이슈들이 꾸준하게 나온다라는 부분들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 종료 후에 어차피 공개 방송을 또 진행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있는지 이 HBM 관련한 이런 부분들은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자. 관심 있는 분들 신규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어려운 게 위원님 타이밍이잖아요. 타이밍 장단으로 잘 맞춰보자라는 포커스로 AS까지 해드렸습니다. 저희 오늘 장 마감하고요. 추가적으로 새 종목 그리고 AS도 받아볼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양대지수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플러스권에서 3거래일 만에 나란히 빨간불 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급적인 변화 잠시 후에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장은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네,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10월 17일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후로 갈수록 흐름이 더욱더 강해졌고요. 장중 고점 부근에 대한 노크 계속 나왔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진 모습이었고요. 일단 지난 2거래일간은 상당히 부진했는데요. 오늘도 중동 리스크는 안고 있었지만 더 이상 여기서 악화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 여기다 미국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동성을 풀었죠. 일단 매크로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면서 수급도 조금은 개선되는 움직임이 외국인 중심으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오후로 갈수록 어떻게 힘을 모아갔을까요? 어떻게 마침표가 찍혔을까?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어디에서 마무리됐는지부터 체크해 드립니다. 오늘 0.98% 상승으로 2460선에서 코스피 마무리, 코스닥도 1% 이상 오르면서 820선에 안착했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장 후반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2차 전지주가 강했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반도체에 대한 매수세가 강력하게 몰렸는데요. 오늘 12시를 기점으로 양대 지수의 탄력도 강화됐다라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수급적인 포인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움직임에 오늘 주목하셨을 겁니다. 외국인이 오늘 장 초반부터 사긴 했습니다만 조금은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12시부터 1,000억 원 그리고 빠르게 물량을 늘려나갔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4,0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 17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순 매수한 것이었고요. 지난 9월 4일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나 많은 물량을 사준 것이기 때문에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IT 업종에 대한 매수세 강력하게 나왔다라는 게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수급 특징이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제 이 시간에 특징적으로 저희가 꼽아드렸던 부분이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금융투자 중심으로 코스닥 막판에 강하게 들어왔다. 2차 전지 중심으로 유입이 되었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오늘장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임 나왔습니다. 800억 원 넘게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나왔다라는 부분. 다만 코스닥 쪽에서의 외국인 수급은 장중에도 갈팡질팡하면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어서 환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시장의 움직임은 오늘 장 초반과 조금은 달랐습니다. 일단 결과론적으로는 1353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1348원 선에서 스타트 라인을 끊었습니다. 중동 분쟁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1340원으로 좀 복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리스크를 조금은 아는 구간에서 계속 고점을 향해 가는 모습, 그리고 미국 국채에 대한 부담도 안고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역의 환율까지 뉴스에 따라 좀 민감하게 반응하니까요. 오늘도 체크가 필요할 듯합니다. 자, 오늘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짧게만 확인을 좀 해볼게요. 막판 히어로 종목이라고 할까요? 오늘 삼성전자의 7만 원, SK하이닉스의 13만 원 선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거셨을 건데요. 삼성전자 앞에 7자는 못 지켰습니다. 그러나 3% 이상 오르면서 7만 원 선에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SK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고점 부근까지 그리고 13만 원 선에서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장 초반에는 수급 상황이 그리 우호적이진 않았습니다만 오후로 넘어갈수록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IT, 특히 반도체 쪽에 쏠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매도였습니다만 2차 전지 셀 쪽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매수세를 보였다라는 점도 특징적인 부분. 오늘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는 기아가 가장 약했습니다. 2% 가깝게 내렸다라는 부분 체크해드리겠고요.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면은 조금은 각계전투 양상이었습니다. 포스코 ETF 출시 이야기가 나온 첫날이었는데 오늘 그 이후에도 포스코 DX는 좀 부진했습니다. 4% 가까이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오늘 이 안에서 펄어비스와 같은 게임주는 날아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엔터주에 대한 약세, 그리고 반도체 이외의 바이오 같은 경우 좀 각계전투, 종목별 차별화가 이 코스닥에서는 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양대 시장 모두에서 상승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거래소에서는 600개 정도, 코스닥에서는 1100개 종목이 오늘장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조심해야 된다, 천천히 생각하자라는 힌트는 앞서 살짝 위원님께서 주셨는데요. 일단 마침표 지킨 자리에서 조금 더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양시장이 지금 빨간불 켠 거 아니겠습니까? 좋죠. 코스피가 한 1% 남짓 상승을 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1%가 좀 넘게 지금 올랐습니다.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참 모처럼 만에 좀 기분 좋은. 안도의 한숨을 좀 쉴 수 있는 이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이게 시장이 안정됐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시장이 좀 진정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대외 변수, 그래요.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 간의 그 전쟁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상전 투입이 조금 미뤄질 수는 있어요. 이게 좀 완화된 부분들이지. 하지만 이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가 있단 말이죠.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부분들이고, 앞서 앵커님께서도 그 환율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침만 하더라도 1340원대를 기록하길래 이거 시장이 괜찮아지나 보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1350원 이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환율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이 하향 안정되느냐. 그렇다면 이제 조금 안심해도 되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면은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에 좀 발목을 붙잡고 있는 변수들이 있구나 정도로 여러분들 좀 해석을 해야지 되는 부분들인데,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은 좀 갈팡질팡했죠. 뭐 오늘 외국인이 현물 쪽에서 많이 샀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특정 섹터에 몰려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겠습니까? 차별화, 양극화. 네, 여전해요. 우리 시장 여전하다는 부분이고,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옵션 쪽을 본다면은 외국인, 콜옵션을 사들이고 풋옵션도 사들입니다. 방향이 안 나와요. 위로 가도 수익이고 아래로 가도 손실인 수익인데, 이럴 때는 뭐 현물 시장의 동향을 봤거든요. 현물 뭐 매수했으니 다행인데, 아쉽게도 이제 풋 쪽을 더 많이 사들었다는 것. 아직까지 수급적인 부분들, 시장에 대한 신뢰도, 이런 부분들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 여러분께서는 좀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수급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조금은 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시장은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입니다. 때문에 이슈에서 매매 팁을 얻고, 매수했다 하더라도 오래 보유할 수는 없는 그런 장이에요. 좀 팔 땐 또 팔아주는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장단이 중요한 시장이라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저 장단 맞춤 코너에서는 두 개의 종목을 새롭게 항상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지금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펩트론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섹터의 모든 종목이 오늘도 오르는 건 아니었어요. 이 안에서도 차별하긴 한데 이 종목 오늘 골라오신 이유 들어볼게요. 뭐 최근에 그 덴마크 제약사 노브노디스크죠. 뭐 매출 그 전망치를 상향 조절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들려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한 부분들이 글로벌적으로 아주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부분들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뭐 우리나라 뭐 제약사들도 이와 관련해서도 뭐 관련 액션들을 취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역시나 관련 이슈들은 꾸준하게 좀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시장 자체도 큽니다. 뭐 2030년이면은 이 50조 규모가 100조 규모까지도 이제 확대가 된다고 하니 당연히 이 시장 선점을 위해서 또 이름 있는 또 영향력 있는 또 기술력 있는 이런 업체들이 이 시장 선점을 위해서 분명 관련 또 액션을 취할 거예요. 역시나 관련 이슈가 또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차트를 통해 보실게요. 상당히 뭐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이 그려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점들을 지금 꾸준하게 높여가면서 우상향의 추세가 지금 그려져 있는 부분들이죠. 이 종목 자체에 악재가 없는 상황이라면은 이 추세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또 주가가 지금 이 추세대와 거의 근접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매력도 있다라는 부분들, 또 최근에 조정을 받고 뭐 주요 이평선 기준 약 60일선을 기점으로 지금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야금야금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한 차례 그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최근에 확실하게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가 꾸준하게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물론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할까 고민이신 분들은 이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보시길 바라겠고 가격 전략은 1차적으로 36,500원 정도가 보입니다. 뭐 지금보다 조금 내려야겠죠. 네, 분할 매수로부터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고 추가적으로 또 늘린다고 하더라도 35,000원 정도 마디 가격은 이 정도에서는 하방 경직성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45,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3만 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가격대 보시고요. 저희 빠르게 AS 한 종목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랩 이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전략 수정이 필요한지 살짝 아쉽긴 한데요. 기술적으로 위치 한번 봐주세요. 아쉬워서 AS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 딱 집어오셨군요. 관련 이슈가 계속 있어요. 사이버 위험, 최근에는 뭐 구글, 아마존 뭐 전례 없는 수준의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는 앞으로도 이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시고요. 제시해드렸던 보다 좀 눌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매수 관점에서는 손색 없는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12,500원 그때 제시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아까 힌트 살짝 주시긴 했습니다. 추가적인 이야기 공개 방송에서 꼽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조금 더 안내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 담아주실까요? 시장이 안정이 안 됐다고 했죠? 네. 진정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불안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 좋아지고 난 다음에 주식을 하면 늦어요. 뭐 지금 주식하기 딱 좋은 시점입니다. 네, 뭐 어떤 종목들을 선점해야 되는지 같이 추려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잠시 후 4시부터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더욱더 주식을 해야 되는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 풀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MTW 김충성 어드바이저와 저희 함께했고요. 저희 전체 프로그램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위기 그대로 긍정적인 뉴스들 가득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